기록하고 있는 다이어리는 총 3권인데요. 순서대로 스케줄 노트, 일기장, 미리 계획을 하고 두 번째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했는지 체크하고 에 대한 한 줄 일기를 적으면서 오늘을 회고해봅니다. 첫 번째는 소제목을 넘버링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매달마다 세웠던 목표와 함께 제가 2024년에 사용하게 될 다이어리들인데 안녕하세요, 올지입니다. 저번 다이어리 추천 영상 이후로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2024년 다이어리를 추천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저도 그 영상을 만들면서 2024년에 어떤 다이어리를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늦게 주문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텀이 조금 길게 생겨서 2024년 다이어리 소개 전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동안 제가 2023년에 하고 있던 기록 방식들을 소개해드리고 스스로 점검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3년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다이어리는 총 3권인데요. 순서대로 스케줄 노트, 일기장, 프로젝트 노트입니다. 이렇게 3권을 중심으로 저의 기록 루틴을 소개해드릴 텐데 중간중간 저만의 작은 팁들을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기록은 스케줄을 기록하는 메인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의 이벤트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타임테이블 형식의 다이어리를 스케줄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는 아날로그 키퍼의 스페이스 다이어리이고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 다이어리의 레이아웃이 리뉴얼 됐다고 하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홈페이지 꼭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시간 단위로 칸이 나누어져 있고 총 7칸 해서 일주일 동안을 기록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임테이블 형식의 다이어리를 스케줄 관리용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해야 하는 일을 특정한 시간에 미리 계획해 놓는 것만으로도 달성률을 크게 높일 수가 있고 하루에 해야 하는 일들을 배치할 때 앞뒤에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킬 수 있는 목표만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시간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다이어리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쪽에는 개인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새로운 칸에 적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 노트를 정리할 때 첫 번째, 미리 계획을 하고 두 번째,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했는지 체크하고 세 번째, 전체적으로 회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날짜를 적고요. 이쪽에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는 연필을 사용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해당 시간에 미리 적어둡니다. 이렇게 연필로 미리 계획을 해둔 후에 해당 날짜가 되면 계획했던 일들을 한번 확인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하루를 다 보낸 후에 자기 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며 세부적인 기록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했던 일들이 연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나서 볼펜으로 다시 적어주는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내용들을 지우고 다시 볼펜으로 적는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일기를 간단하게 적습니다.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한 줄 일기를 적으면서 오늘을 회고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한 일기를 적은 후에 이쪽 칸을 남겨두어서 키워드를 적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의 키워드를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저의 스케줄 노트 활용법인 계획, 확인, 회고가 끝이 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 기록을 하고 나면 대략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주일이 모두 끝나고 나면 저는 이때 정리했던 키워드들을 통해서 일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고 저의 관심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는지 키워드를 보면서 확인하고 다시 일주일 회고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일기장입니다.
스케줄 관리를 하는 다이어리만큼이나 제가 애정하고 매일매일 쓰고 있는 메인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스타벅스 프리퀀시 다이어리라고 하죠. 그 제품이고 초록색 제품을 저는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의 형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데일리 다이어리로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짧게 되어 있고요. 저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주로 제 감정이나 고민, 생각 등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적기보다는 제 생각 위주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사건 중심이 아니라 고민이나 생각 등을 일기장에 적을 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서 혹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회고를 하면 제 생각이나 고민이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가끔 한 달씩 마무리하면서 다시 읽어보거나 1년이 지나면서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이 크고 있구나. 당시에는 너무 크게 다가왔던 고민이나 생각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구나. 나 자신이 행복한 것보다 중요한 고민은 없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기도 하고 과거의 나에게서 다시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일기장을 적는 과정에서도 나름 저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제목을 넘버링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일기장에서는 제가 마음 편히 기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기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도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일기장을 읽어볼 때 그냥 쭉 내려 쓴 기록들은 조금 읽기가 힘들기도 하고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처음 일기장을 펼쳤을 때 이 노트에 적고 싶은 말들이 계속 떠오르겠죠? 그러면 그 생각들을 실제로 적기 전에 몇 가지 정도가 되는지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고 번호를 미리 써서 그 분류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쭉 내려 쓰고 다시 그 내용을 읽어서 소제목을 붙여보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나중에 읽어볼 때 생각을 정리할 때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와 한 문장 요약입니다. 먼저 일기를 처음 적을 때 번호를 부여하고 쭉 적은 후에 각각의 내용에서 소제목을 따와서 정리를 했죠.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색깔 볼펜을 이용해서 혹은 형광펜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 이후에 하이라이트 한 부분만 다시 읽어보고 오늘 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한 줄로 또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소제목까지 적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이라이트를 하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방법까지 사용하게 되신다면 이 한 문장은 나중에 일기를 돌아볼 때 빠르게 넘기면서도 이 한 문장만 보면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어서 회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제가 소제목 넘버링 기록, 그리고 두 번째 하이라이트, 그리고 한 문장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시 돌아보지 않는 기록은 반쪽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할 때에는 당장의 편리성만큼이나 되돌아볼 때 눈에 잘 들어오게 하는 간결하고 명쾌한 그런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록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금 당장의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장과 관리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면서 기록을 했었어요. 이 정도의 기록을 계속 이어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회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록을 할 때는 내가 나를 관리하고 있다, 나를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좋은데 제가 기록할 당시에는 못 느꼈던 것들을 그 기록들을 확인하고 다시 읽어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다시 기록을 돌아보면서 나를 더 잘 이용하는 데 사용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방향 또는 개선된 방향을 스스로에게 제시해보는 그런 기록의 쓰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할 때 당장의 기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이 기록을 돌아볼 때 또 생각을 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더욱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먼저 습관을 들여놓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하나씩 더 넓혀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제가 이번 연도에 휴학을 하게 되면서 새로 만들게 된 노트인데요. 어쨌든 친구들보다 1년이라는 시간을 쉬면서 보내기로 결심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목표를 정하고 기록하는 노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올해 처음 시도해본 기록인데 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기록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기록 방식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장을 펼쳐보면 매달마다 제가 도전했던 목표들 그리고 이룬 목표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뒤로는 매달마다 세웠던 목표와 함께 초심의 다짐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의 소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 노트를 쭉 한번 훑어봤는데 사실 최근에 휴학을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20대의 1년이란 시간을 너무 느슨하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 노트를 읽어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뤄냈구나.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휴학하기 전에 나보다는 꽤 많은 부분을 성장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꼭 휴학이 아니더라도 매달 목표를 정하고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담아내는 프로젝트 노트 만들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시작한 거지만 이 기록을 해보면서 너무 좋다고 느껴져서 2024년에도 저는 이런 기록 방식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제 기록 방식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끝마쳤는데요. 저의 2023년 기록을 한눈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스케줄러에는 일정, 그리고 시간별 계획과 회고, 일주일 회고를 담았고 일기장에서는 소제목 넘버링, 그리고 하이라이트, 한 문장 요약 등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노트에서는 매달의 목표를 정하고 그 시작과 과정, 결과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각 방식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팁들을 한 가지씩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먼저 스케줄러에서는 사건 중심의 일기를 간략하게 쓰는 것 그리고 그 일기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일기장에서는 일기에 넘버링을 하거나 하이라이트를 해서 한 줄로 요약하는 제목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노트에서는 저는 이 노트 자체를 만들고 기록하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지만 굳이 한 가지 포인트만 뽑자면 시작하는 마음을 기록하는 걸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프로젝트나 목표를 세워서 기록을 할 때 과정이나 결과는 잘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정은 체크리스트 같은 걸 체크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할 수도 있고 결과는 이룬 후에 소감을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초심을 적는 이런 기록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노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서 목표를 미리 정해두고 윗칸에 적어두고 그 다음에 바로 초심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도전을 하는 소감 이런 걸 적어놨었는데 목표는 이루고 나면 또 그렇게 힘겹거나 무서운 목표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처음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아직 얻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 크게 느껴지고 내가 못할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초심을 기록하는 그 시작의 단계에서는 그런 마음들을 막 기록해놨었는데 나중에 이걸 다 이루고 나서 한번 쭉 읽어보면 생각보다 내가 못할 게 없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적어놨던 거를 읽는 것만으로도 괜히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그 초심의 마음을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2023년 기록을 되돌아보니까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해야 할지, 어떤 부분은 유지를 하고 어떤 부분은 바꿔야 될지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낀 것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2024년 다이어리 셋업을 할 때 적용하면 훨씬 더 생산적인 기록 루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다음 영상은 2024년 다이어리를 소개하고 셋업하는 영상이 될 텐데요. 여기 있는 이 다이어리들이 제가 2024년에 사용하게 될 다이어리들인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 다이어리들을 소개해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할지 2023년에 했던 기록 방식과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유용한 꿀팁들 모아서 찾아뵐 테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